한판 특별기획 대선 인물탐구. 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저희 한판 승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기획입니다. 대선 인물 탐구. 네, 경선을 둘러싼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후보들의 각각의 면면이나 그분들이 이제 걸어온 정적 발걸음들 자세히 또 볼 기회가 좀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여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편을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야당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 맡아주신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편이 나간 다음에 피드백 좀 받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실시간 굉장히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편이 좀 나간 다음에 피드백이 좀 더 강하게 하면 자극적으로 해야 좋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이 그래 듭니다. 좀 이렇게 좀 해달라. 자료를 좀 공급한다든가. 네. 예. 자, 오늘 이제 김수인 평론가가 윤석열 후보의 한 줄 타이틀 정해 오셨는데 그걸 듣기 전에 우리 진중권 작가 그리고 김성현 소장 두 분 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 줄 타이틀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진 작가부터. 소문자 X. 소문자 X? 왜 우리 옛날 산수 수학 배울 때 그 미지수를 X로 표시했잖아요. 아직은 미지수고 아하. 오늘 드디어 정견 발표에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슬슬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수에서 슬슬 상수로 변해가는 중이죠. 소문자 X다. 자, 김 소장님. 윤석열은 탈모 치료제다. 탈모 치료제다? 네. 예,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임상 시험에선 다 잘 될 거라고 꿈에 부푸는데 상용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모 치료제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죠, 사실은.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다 반가워해서 빨리 물건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물건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정말 그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 노벨상감이죠. 예, 저도 예. 지금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상당히 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나오기를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탈모의 노예가 아닙니다. 일단은 두 분의 평가는 이렇게 들어봤고,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자, 윤석열 후보에서 어떻게 준비하시 타이틀? 네, 제가 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21세기 새마을운동가라고 하는 뭔가 조금 상반된 요소를 모아놓은 이런 타이틀을 준비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캠퍼스의 리버테리언. 리버테리언 네, 어렵습니다. 리버테리언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리버테리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불간섭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음. 간섭하지 않는 거. 이게 예. 윤 전 총장 최근 인터뷰라든지 발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고 리버럴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하고 좀 다른 건 리버럴은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아하. 관용적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버테리언은 규제를 안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의 컨트롤을 중시하는 이지사하고 또 대비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여러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게 한편으로는 1980년대 대학생으로서의 그 세대의 흔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가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지사보다 더 86세대에 가까운 이런 측면도 또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디에서 80년대 대학생의 흔적을 느끼셨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차차 차차 재개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결정적 순간 5가지를 또 꼽아오셨는데 자, 첫 번째 코너 압축 프로필. 첫 번째 결정적 장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봤습니다. 1979년 대학 입학과 함께 부친에게 밀턴 프리드만의 책 선택할 자유를 선물 받았다. 그게 라고 하는 1979년에 받은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고 밀턴 프리드먼이 바로 그 리버테리안 대표적인 경제학자, 국가의 불간섭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학자죠. 예.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모의 법정에서 신현악 당시 총리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이게 알려지기로는 한때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예. 그때는 누가 신군부가 있고 이런 걸 잘 몰라서 신현악 당시 총리가 반란군 수괴인 줄 알았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사연이 최근에 알려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좀 한 가지는 이제 1980년대의 대세, 대학가의 대세는 민주화였죠. 여기서 이제 윤 전 총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근데 그때 대학생들은 그래도 국가의 경제적 규제는 강하게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다른 입장을 어렸을 때부터 윤 전 총장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 네.
변호사로 1년 근무하다가 2003년 검찰에 복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엔 검사로 임용됐다가 변호사로 바로 간 겁니까? 아니면 검사 일을 1990년대 초반부터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갔다가 갔는데 검찰청 복도에 들렀다가 예. 복도에 흐르고 있는 짜장면 냄새를 맡고 아하. 다시 검사로 내가 있어야 복귀하고 될 싶다. 곳은 여기다. 그때 이제 본인이 야근하면서 먹었던 짜장면 생각이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변호사로 계속 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러니까 하나의 공무원이 국회 출석해서 대중적 이름을 알렸던 아마 그렇죠. 그 일이 없었다면 검찰총장이 되지 못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이 바로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인데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박범계 의원님은 아까 말씀을 겁니까,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예. 네. 저는 이날 뭐 여러 어록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라임 사건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 의원이 라임 사건 관련자하고 윤 전 총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하고 이제 구조도를 그리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윤 전 총장이 1987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 예. 사람 80년대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나도 민주시민인데 니네도 독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셈이 아닌가. 그게 옛날에 독재 정권들이 그 조직표 막 그렇죠. 자기들이 간첩 그 조작 사건 간첩 영화에 조작할 나오는 때 조직표 거였죠. 그려가지고 네. 들이대던 거 그거 예. 말하는 거죠. 자, 5가지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김수희 평론가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까지의 일대기 중에 중요한 장면 꼽아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 추가하시거나 뭐 5개 중에 깊이 공감하신 장면들 말씀해 주시면 진 작가님부터. 네, 뭐 좀 추가할 게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대학 시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한 게 뭐냐 아버님이 그걸 선물한 게 바로 뭐였냐면 당시에 그 학생 운동권에서는 종속 이론이 유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속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선진국인 1세계, 후진국인 3세계. 근데 이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3세계, 그러니까 3세계는 1세계가 종속돼 있기 때문에 영원히 후진국 신세를 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2세계, 즉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론이 팽배할 때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잡으라고 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종속 이론은 오늘날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됨으로써 이제 그 이론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리버르테리안이라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시장을 이기는 국가는 없다. 근데 이쪽은 국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또 공공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리버르테리안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까지 가는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좀 온건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애 소장. 저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역시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사로서의 기계, 자신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검찰 조직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맞서 싸우고 또 정권의 탄압을 당하고 좌천당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견뎠던 것이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 아까 전에 저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부하긴 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검찰총장은 나의 두목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부하일 수는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정치인 판사의 부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분이 정말 자유주의자일까? 지금까지 하신 뭐 몇 가지 말씀이 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의미에서 국가의 규제에 대해서 반대는 하셨지만 본인이 정말 국가가 됐을 때, 통치자가 됐을 때도 모든 시민들 정말 그런 본인이 이야기했던 자유주의를 풀어줄까? 이런 건 좀 저는 물음표를 남겨놓습니다. 그 언급은 잠시 음향 실수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언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검찰은
준사법 기관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기를 따로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지. 이게 무슨 뭐 개인의 자유를 내가 보쓰고 이런 언급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그 유명한 발언이 있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때 네. 그 발언이었죠. 한번 그거는 해주세요.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사람에게 충성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을 받으면서 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인의 어록이 되었죠. 예, 예. 그리고 리버테리안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진단이 있었는데 사실 리버테리안이 모든 면에서 혹은 끝까지 리버테리안이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열려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대표적인 리버테리안인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말년에는 국가의 어떤 도덕적 권위를 세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닉네임님이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머리도 일부러 윤석열 전 총장 같이 하고 오신 거죠? 진짜네. 예. 원래 멋지십니다. 자, 두 번째 코너 퀴즈 우리가 몰랐던 윤석열 이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에 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뜻밖의 면모를 또 연구를 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두 분에게 퀴즈를 낼 텐데 오늘은 제가 실로폰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주세요. 윤석열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신입생 시절 들었다는 진보적 경제학자 수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는 당시에 그 경제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는 1979년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신입생인 시절이었죠. 네. 자, 두 분 감을 잡으십니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약간 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진 작가님. 아니 뭐 다 지금 뭐 다 대명사잖아요. 너무 질문의 범위가 넓어. 걔가 말이야 거시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말이야.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 이걸 이런 맞춰- 얘기를 했다. 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너 진짜 감을 못 경제 잡고. 문제 해법에 대해서 경제 문제법에 대해서. 누가? 윤 전 총장이 들은 수업에 진보적 경제학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 누군지는 감을 잡지. 얘기를 윤 전 총장이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저한테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진 작가 땡. 자, 김소장의 소장님. 저는 그 당시에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하면 김수현 교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예. 막시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근데 79년에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두 분이 겸손했고요. 문제가 네. 어려웠나 보면. 정답은 엄혹한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되는데 액션을 취했다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뜻이었고 이 얘기를 윤 전 총장이 왜 하냐면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교체가 경제 해법이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되게 꺼리낌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나도 그때 독재 정권 싫어했습니다. 뭐 이런 정서가 그래도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렸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퇴진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었다. 첫 번째 퀴즈 굉장히 어렵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윤 전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 행적보다는 이제 과거 행적들을 제가 더 퀴즈로 준비를 해왔는데 예, 이거는 윤석열 1인이 아니라 그 특정 세대 집단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예, 윤석열과 조국 뭐 이 둘의 관계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 그런데 윤석열의 인맥과 조국의 인맥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윤석열 인맥과 조국 인맥 교집합 진중권이죠. 아니 방금 진 작가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네, 아닙니다. 일단 진중권 아니고요. 네. 이제 진중권이 문제를 안 냈을 거예요. 훨씬 윤 전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조국 교수하고도 가깝겠죠. 예, 윤석열 인맥과 조국 인맥 교집합이 있다. 자,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 소장님께 김 소장님 왠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자, 3초 드립니다. 예, 그 조국 교수를 서울대로 초빙해 왔던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모 교수님. 아이고, 예, 아닙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 한인섭 교수?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 그러면은 정치인인가요, 법률가인가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면 좁혔습니다. 학자도 아니고 법률가.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결정적 힌트입니다. 검사입니다. 예, 검사. 요거 하나, 둘, 셋.
네, 자 정답 말해주세요. 검사 윤대진 검사입니다. 윤대진. 윤석열,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윤대진 이렇게 대윤소윤이라고 검찰 그렇죠. 안팎에서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 윤대진 검사가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아, 그 그래요. 정경심 교수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아. 그리고 윤대진 검사의 매형이 누구냐? 전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라고 불려지는 그 정파의 수장격인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사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깝다. 이런 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미학과 네. 선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용대 위원장이 미학과 출신이죠. 얼굴이 밝아지세요, 예. 진짜 큰. 근데 이들을 보면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으로 계속 운동가의 길을 간 사람, 검사의 길을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 이제 86세대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80년대 서울 캠퍼스에 다녔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인생의 어느 쯤에서 어느 직업으로 어느 파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이런 의문 또 한편으로 남겨봅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신선했습니까, 진 작가님? 어려워요. 김 소장님 어떠세요? 두 번째 문제. 예, 뭐 이 인맥도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났는데 예.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근데 그건 그렇고 앵커님 너무 신나서 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만 신났군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관련한 발언 있습니다. 부정식품 단속을 너무 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언급했다라고 예. 알려졌는데, 근데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 보면 부정식품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온다.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그 책을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자, 우리 진 작가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밀턴 했을까요? 프리드만이. 문제입니다. 자, 3, 2. 아니 뭐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자, 김성현 소장님. 예,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예. 네, 네. 드디어 맞췄습니다. 검색을 한번. 꽤 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정식품 퀴즈 관련. 아니더라도. 네, 부정식품한 구절이 맞아요. 없다. 야, 이거 맞습니다. 함정 문제였구나. 팩트체커 미디어 뉴스톱에서 이 선택할 자유라는 국문판하고 영문판 다 뒤져봤는데 네네. 부정식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 다른 자리나 지면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의 기억이 잘못된 건지 이거는 좀 아직은 미확인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신호인 게 윤 전 총장이 계속 전언이나 인용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좀 자제하거나 조심해야 된다 신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아까 진중권 교수께서 리버테리안이라는데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어쩐 일인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밀턴 프리드만 책 말고 한 권을 더 꼽았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거든요. 이게 진보적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도서라서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아니면 원래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밀의 그림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안 나타난 것 같고. 제가 윤캠프의 코치를 좀 하나 해드리면 예. 1982년 이후에 읽은 책, 특히 2010년 정도 읽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이 편력이라는 것이 20대 때 읽은 거 말고는 지금 나오지 않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들은 책을 안 보셨나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한 2010년 무렵으로 해서 좀 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JSBL을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자유주의 원칙을 다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서 뭐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보는 우리가 몰랐던 윤석열 여기서 마치고요. 자, 마지막 코너 윤석열 후보의 강점과 단점을 보는 윤석열은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자, 먼저 강점부터 볼까요? 강점은 어찌됐거나 검찰 조직에서 신망을 계속 얻어온 인사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보면 주변에 항상 친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에도 정치인들을 많이 모으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가 인맥을 구축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술자리. 술자리요. 예, 퀴즈 아닙니다. 네. 예. 길게 논술형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퀴즈 아니에요? 퀴즈 아닙니다. 퀴즈 아닙니다. 예. 이건 자, 뭐 답이 없는 문제라서. 자, 예. 윤석열 후보의 강점. 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 뭐- 김성희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동영상 찍은 것 중에 MZ 세대를 겨냥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걸 제가 봤는데요. 예. 이게 민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뭐 기획하는 안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분들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대선 후보와 그 밑에 있는 본부장 대변인의 사이라기보다는 큰형님과 동생들 이런 사이로 더 보이더라고요. 예. 그들의 이제 경직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동영상으로 공개가 되는 거였는데 아주 거침없이 반말하시면서 야 이렇게 한 게 어때?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은 이제 화통스럽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즘 사실 초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말 잘 안 놓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내가 너의 큰형이고 그러고 너희들이 나에게 의탁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딱 이런 패밀리주의로 딱 무장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적 매력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 뭐 술자리 한두 번을 통해서 이런 게 가까워져서 아니, 실컷 단점 예. 얘기한 다음에 인간적 매력이 있어.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연결이 되나? 예,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반말하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예, 건데 예. 본인은 그렇게 해서 새를 규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자리에 가면 이 민증 까보고 형 동생을 잘 하시는 사이일 것 같아요. 예. 진 작가님. 저는 그뭐 민지야 부탁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에 나오게 된 것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 굴종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자기 일을 한다. 그다음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정하게 칼을 댄다.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이제 쾌도난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여야 의원들하고 싸우는데 하나도 안 밀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말 자체를 갖다 시원시원하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단점으로 변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현 평론가 정리해 주시면 네, 진중권 교수가 술자리라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강점에 제가 대해서 과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이게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런 증언들을 꽤 들었어요. 나도 그 윤석열하고 합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합석이 잦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하.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평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검사로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법정에서 유죄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수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공판 중심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간적 캐릭터가 좀 빈틈이 있고 소위 얘기한 널널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큰 지도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낯을 가린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자리로, 정치적인 큰 자리로 갈 때는 이런 성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좀 봤고요. 이제 큰 틀에서 단점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드러나는 단점,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설화가 잦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화가 잦을까?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선언을 질문입니다.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진 작가님부터. 보면 말이 좀 많잖아요. 다변이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명하려다 보면 저도 강의 중에 뭐 예를 막 생각나는 데 끌어들여 오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실수를 하는데 그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부분 다 인용 실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많은 실언들을 하셨냐라고 막 좀 뭐랄까 쓴소리를 좀 했더니 예. 그게 그 수사의 그 버릇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급자랑 싸워야 된대요. 권력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 소장님. 저는 뭐 이제 이분이 말 실수할 때마다 꼬투리 잡아서 캡처해갖고 제 SNS에다 이제 욕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건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쭉 보면 그 의견을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요즘 사실 정치인들이 저 사람이 진짜로 저렇게 생각할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런 대목에서 이제 뭐 저 단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도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저렇게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좀 많아서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실수를 즐기겠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비판은 하겠지만 그래요. 그런 계속.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이준석 대표도 모든 걸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관련 발언 같은 것은 좀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곡해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체 취지에 상관없이 해서 그런 실수에 너무 또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타일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진 작가님의 조언은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느 게 결정적인지를 알면 실수가 없는데 그게 어렵죠 항상. 실전은 어렵습니다. 네, 실전에서 어렵죠. 자, 김수민 평론가 단점. 네, 정돈되고 날카로운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 원인도 장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재추정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친구가 많고 관계가 원만한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말을 자유롭게 많이 해도 그렇게 트집을 안 잡혀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항상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수파로 자라온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마이크가 왔을 때 뭘 딱 쳐가지고 판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준비된 것들이 있고 또 그걸 흔들어 놓은 대가로 또 구설에 시달리면서 또 메시지를 가다듬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이런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문화적 사회적으로는 다수파에 해당했고 그런 것들이 긴장감 있게 말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자, 한판 특별기획 대선 인물 탐구를 두 번째 시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이었는데요. 자, 두 분 총평 한 10초씩 할까요?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아직은 미지수고요. 일종의 원석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깎아가지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지 정말 깎았는데 아무것도 없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김 소장님. 예, 모르는 이면에서 쳐다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역시 김수민 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 좋았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